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의 길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대단원 2단원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 자연환경이라고 한다면 기후, 식생, 토양, 지형, 다양한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바로 우리들, 인간들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원 2단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자연환경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볼 거고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삶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고요. 세 번째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인데 환경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가장 먼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 중에서도 기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후 안에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들이 왜 생겼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자, 기후를 공부할 건데요. 기상, 날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알고 있지요? 기상과 날씨는 무엇이고 기후랑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고 기후 요소, 기후를 구성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 기후 요인입니다. 기후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곳에는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 기후가 나타나네. 왜 그러할까? 기후 요인에 대해 볼 건데요. 선생님은 통합사회에서 크게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도, 수륙분포, 해발고도인데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캐릭터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선생님 학교 친구들은 안 입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던데요.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풀나풀 거리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이러한 옷을 입죠? 그렇죠. 매우 더운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입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알라딘을 가져왔습니다. 알라딘은 왜 이러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굉장히 더운 기후이지만 햇빛이 강하게 쬐이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서 사막이 있어서 모래바람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일교차가 커서 추위에도 보온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엘사, 레리꼬 되게 유명하잖아요. 엘사가 사는 이 지역에는요, 크리스토퍼, 안나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드레스 아니고요. 털옷이나 혹은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이런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토퍼 선생님 생각에는요. 아마도 술록의 가죽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갑자기 공포 영화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후대별로 의복에도 영향을 받고요. 심지어 의식주,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사는 주거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요, 영화, 친구들 좋아하시나요? 우리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LA에 위치한 헐리우드입니다. 왜 하필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한반도도 있고 뉴욕도 있고 워싱턴도 있는데요. 우리 헐리우드가 위치한 LA는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다고 합니다. 건조하면 무엇이 좋냐? 영화 필름들이 물기로부터 안전하다. 습해지면 상할 수가 있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영화 필름이 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정말 좋아하는데 이걸 먹지 않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네, 이들이 믿는 코란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굉장히 더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돼지고기를 더럽다고 이야기했을까? 소고기도 있고 비둘기 고기도 있고 다양한 고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는 서남아시아 혹은 북부 아프리카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지니거든요. 이곳에서는 돼지가 살기가 어렵다. 더불어 이들은 과거부터 유목생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후적인 요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기후에서는 돼지를 잘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경서에도 돼지고기는 더러운 거야. 먹지 마. 라고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파세코라고 하는 기업은 어느 기후 지역에 이 난로를 출시함으로써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온도 가능하고 위에 난로 역할을 해서 취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기후에서 1위를 했을까요? 바로 사막입니다. 네, 정말 놀랍죠. 우리 사막 지역에서 난로가 1위를 했다고? 네, 우리 사막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밤에는 난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후를 공부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기업인이 되어서 어떻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까?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기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지잉TV의 날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해안을 중심으로 작은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원, 춘천 등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구름이 끼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 남해안 일부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상청 예보 들어본 적이 있지요? 네, 우리 기상청처럼 날씨를 예고하기도 하는데요. 이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상, 우리 날씨라고 흔히 부르는데 대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창밖을 보세요.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선생님 녹화 시점에는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비디오를 보는 순간에는 흐릴 수도 있고요.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날씨가 어떠한가? 대기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쓰고요. 북서유럽에서 햇빛이 내려질 때는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는 문화가 있다 이야기했죠. 그럼 기후는 대체 무엇인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기후는요, 기상의 약 30년을 평균을 냅니다.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여름과 겨울 그리고 가을과 봄이 있는데 강수량은 여름에 많고 겨울엔 강수량이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 기상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것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누적시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기후는요,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라고 하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우리가 봄에 듣고 있다면 아마 긴팔을 입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춥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여름이 된다면 반팔을 입게 되겠죠. 즉, 우리나라는 온대기후 혹은 냉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팔을 입기도 하고 긴팔을 입기도 하는데 우리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헐렁헐렁한 옷을 입기도 하고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후 이렇게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 기후를 누가 구성하고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기온, 강수, 바람이 있겠고요. 그 외에 습도 혹은 태양, 일사량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에서는요, 기온과 강수,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기후 그래프를 본다면 기온과 강수량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바람과 관련된 바람 장미, 바람 지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온, 강수, 바람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후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돌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3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시죠.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그렇죠. 보석바입니다. 네, 굉장히 오글오글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네, 누가바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익남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는 기후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 기후 요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답을 말한 친구들도 있고, 말하지 못한 친구들이 대사 주세요. 자, 정답은 바로 기강바입니다. 네, 바로 기온과 강수, 바람이죠. 우리 지리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의 3요소, 기온, 강수, 바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기후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 기온, 강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풍향을 나타내는 풍향 지도도 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그래프를 어떻게 읽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런던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런던의 7월 기온은 얼마일까요? 자, 먼저 보니까 아래에 월,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이겠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요. 7월을 알고 싶다? 그럼 7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바로 기온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기온은 왼쪽 섭씨 단위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월은 약 18도 정도 된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요. 강수량은 어떻게 읽을까요? 바로 세로 막대 그래프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월 막대 그래프는 여기에 있으니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강수량은 오른쪽에 밀리미터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mm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후 그래프는 이렇게 읽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런던의 여름은 몇 월일까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런던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북반구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이때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이겠구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11월, 12월, 1월, 2월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겨울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풍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람은요, 불어오는 곳의 이름을 따서 바람 이름을 짓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이라고 하고요. 북쪽에서 불어오면 그렇죠, 북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면 동풍, 서쪽에서 불어오면 서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을 딴다. 지금 남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서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후 요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기후 요인, 바로 기후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한결이라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결이는 선생님 기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즉, 기후 요인은요, 기후 요소의 지역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어느 지역은요, 북쪽과 가깝고 북극과 가깝고 어느 지역은 남극과 가깝네요. 또 어느 지역은 육지가 많이 분포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바다가 많이 분포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지도는 갈색일수록 해발고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색깔인 곳은 해발고도가 높네. 초록색인 곳은 해발고도가 낮네. 해발고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세 가지 보기로 했었죠. 첫 번째 위도, 두 번째 수륙 분포, 세 번째 해발고도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지형, 기단, 전선, 해류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지구과학 혹은 세계지리 시간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입니다. 우리 위도라고 한다면요. 지구에 그은 가상의 선, 가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은 선을 우리가 위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평면으로 지구를 그었을 때 가로선들을 그으면 이것이 위도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떤 도형에 해당하죠? 그렇죠. 바로 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하는 반구라고 해서 북반구가 있겠고요. 남쪽에 위치하는 반구라고 해서 남반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반으로 가르면 반구잖아요. 그렇죠?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는데 이 사이를 우리는 위도 0도라고 하겠다. 가운데 선을 0도라고 하겠다라고 하겠고요. 자, 우리 원을 90도로 그어서 직각이면 몇 도? 90도죠. 그래서 90도 선을 쭉 이은 선, 이 선을 우리가 90도라고 하겠고 선생님이 90도를 반으로 나눠서 45도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45도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45도 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볼게요. 우리 45도를 모두 이은 선이에요. 이 친구도 45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선들을 모두 이어서 위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45도 선이 될 수도 있고 30도 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에 따라 나눈 선을 우리가 위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개념을 설명했겠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위도를 적을 때에 북쪽에 있는 친구는 노스에서 n을 따서 북위라고 읽습니다. 북위 45도다 이렇게 읽고요. 자, 이쪽을 선생님이 45도 선을 그어서 남반구에 45도 선을 한번 그었어요. 그럼 이곳은 뭐라고 읽냐면 S, 사우스에 S를 붙여서 사우스가 아니죠. 남위 45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눌 수 있고 북위와 남위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요, 우리 위도는요. 0도부터 30도까지 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를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도부터 60도까지는 얘네 좀 애매한 중간에 있네. 중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도부터 90도까지를 얘는 굉장히 위도가 높네.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되겠고요. 남반구도 동일합니다. 0도부터 30도, 남위 0도부터 30도까지 저위도가 있겠고 데칼코마니처럼 중위도, 고위도가 나타난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그은 가상의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겠고요. 이번에는 세로선을 볼 텐데 우리 세로선은 경도라고 읽습니다. 경도는 좀만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위도를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위도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즉,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위도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태양은요, 지구에 비해서 무수하게 크기 때문에 평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하나의 구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똑같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를 발사했어요.
자, 발사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자, 저위도는요, 비교적 비슷한 면적의, 동일한 면적의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위도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는 곡률도 9이기 때문에 둥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에너지가 조금씩 눕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에서는 집중해서 받게 되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유식하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쉽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집중된 곳과 분산된 곳 중에서 어디가 기온이 더 많이 오를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 저위도에서 기온이 더 빨리 많이 오르게 될 거고요. 우리 중위도와 고위도를 지나면 태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 기온이 덜 오르고요. 느리게 천천히 오르게 되겠지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겠구나. 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다면 선생님과 지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위도 0도, 우린 이것을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를 시작으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가볼게요. 자, 똑같은 온도의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자, 등온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다 30도가 나타나는구나. 이곳은 모두 20도가 나타나는구나. 그런데요, 선생님.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30도였다가 20도, 10도, 0도, 영하로 떨어지게 되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구나. 남반구도 똑같아요. 자, 적도부터 시작해서 20도, 10도.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구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저위도에 위치한 강아지들은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그쵸, 야영인가요? 그쵸? 이런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북쪽에 있는 강아지들은 눈썰매를 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추위를 피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위도는 계절 변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는요, 친구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구는 다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다. 기울어진 채 공전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가 약 23.5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매년 하고 있죠. 한 바퀴마다 1년을 세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잠시만요. 왜 안 지워질까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북반구가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적도예요, 친구들. 여기가 적도입니다. 자, 적도가 있는데 적도는 위도 몇 도? 그렇죠. 0도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북극 90도이고요. 여긴 남극 90도이죠. 그쵸? 그럼 지금 상대적으로 북반구가 태양을 더 많이 보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북반구는 남반구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기온이 더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럼 우리가 이때를 북반구가 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친구들. 잠깐만요. 네. 우리가 북반구가 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겨울일 때는 언제냐?
지금이 언제냐? 자,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을 때, 이때를 우리는 북반구가 겨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을 때 기온이 내려가서 겨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북반구와 남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 세기가 다르다고 하는 거네요. 그쵸? 북반구가 많이 받을 때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거고요. 북반구가 적게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남반구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요. 남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을 때는 남반구는 당연히 겨울이겠고 북반구는 많이 받을 테니 여름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어떻다? 남반구는 여울이 아니죠. 여름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북반구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털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나 이렇게 사냥들이 눈 사이를 헤치며 선물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 틀에 박혀있는 크리스마스죠. 맞죠?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이렇게 스웨터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반구 사람들은 어떠냐? 자, 이렇게 피서를 가서 해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위도는 계절뿐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항상풍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항상풍이라고 한다면요, 1년 내내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람을 항상풍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항상풍은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도대에 따라 항상풍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 우리가 아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극으로 나뉘는 항상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항상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대기대순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적도는 극지방에 비해서, 고위도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겠죠? 열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떠한 행위를 하냐? 여기 적도에 있는 열을 극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극에서는 또다시 그 추위를 저위도로 보내주려는 역할을 하겠죠. 이러면서 만들어진 순환인데요. 이 순환은 세계지리와 지구과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선생님과는 이렇게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려는 공기가 나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떨어지게 돼요. 자,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하강을 하기 때문에 30도군에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다시 적도 쪽으로 불어오게 되고요. 자, 이곳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이 형성되겠네요. 자,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기압에서 또 다른 저기압으로 공기가 불게 되겠고요. 자, 여기로까지 공기가 오게 되었는데, 자, 우리 극에서는, 북극 혹은 남극에서는 공기가 매우 차가워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다가 이 공기와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 싸움 가는 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극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 친구도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30도 부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30도 그리고 60도 그리고 이쪽에 90도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떠한 방향이 나타나냐? 자, 이곳은요 계속 이러한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겠고 우리 30도에서 60도는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나타나겠고요. 더불어서 극에서 60도 쪽으로 90도에서 60도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들이 생겨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하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우리 바람은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 30도까지 바람이 남쪽으로 불게 되는데 어떻게 불게 되냐? 오른쪽으로 휘어서 불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3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갈 때도 오른쪽으로 휘어서 바람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자, 그 9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불어내릴 때에도 어떻게 불게 되냐?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나눠 볼게요.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이러한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바람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항상풍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바람마다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도에서 0도, 적도 쪽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30도에서 60도로 불어 올라가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편서풍이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 우리 극에서 90도에서 60도로 불어 내려가는 바람은요, 우리가 극동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불어오지요. 그래서 극동풍, 극에서 오는 동풍,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자, 데칼코마니로 가서요, 북반구와 동일하게 남반구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부는데 상대적으로 방향이 조금 데칼코마니로 들어가요. 자, 적도로 불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편서풍은 30도에서 60도 부근으로 불어나가는 서풍, 그래서 편서풍에 해당을 하겠고요. 극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극동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데칼코마니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의 모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과 좀 더 선생님이 명확하게 평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는데 조금 많이 걸리죠, 그쵸? 아이쿠, 선생님도 분필 지우개처럼 확실하게 편안하게 지워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평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원으로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에 적도를 긋습니다. 적도, 위도, 0도에 해당을 하겠고, 자, 저위도와 중위도를 가르는 30도, 그리고 중위도와 고위도를 가르는 60도, 그리고 여기는 북극, 북위 90도죠.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남위 30도, 남위 60도, 남위 90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도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 무슨 바람?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적도로 불어오는 바람, 우리가 이 바람을 무역풍이다. 왜 계속 지워질까요, 친구들? 선생님도 궁금한데 여러분도 궁금하죠? 네. 그 다음 30도에서 60도로 불어 들어가는 서풍, 바로 편서풍이라고 했고요. 와우, 미안해요, 친구들. 편서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60도에서 90도, 이 사이에는 극에서 60도로 부는 바로 극동풍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나타나고요. 남반구도 데칼코마니로 무역풍, 그리고 편서풍 나타나고요. 극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기대순환의 모형이고요. 그 안에서 부는 항상풍, 세 가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있는데 자, 우리 1학년 통합사에서 중요한 바람은 무엇이냐? 바로 편서풍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서풍이 대륙에 있는 동쪽이랑 대륙에 있는 서쪽이 다르게 기후가 나타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서풍에 별표 100만 개를 치고 우리 편서풍만 집중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도 이야기를 했으니 경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도는 세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세로선에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런던에 있는 부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천문대에서 이제 위도가 아니라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곳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위도 0도가 아니라 경도 0도에 해당을 하고요. 자, 이 그리니치 천문대 런던을 중심으로 자, 동쪽에 있으면 동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런던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다 라고 해서 웨스트의 약자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자, 우리나라는 약 경도 124도에서 132도에 있는데 우리가 날씨로 채택하는 시간으로 채택하는 경도는 135도 동경 135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런던보다 시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즉 우리 경도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지구는 몇 도죠? 우리 지구는 원형이기 때문에 부이기 때문에 360도로 각도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가 몇 도죠? 자전을 얼마 만에 한 번 해요? 하루 만에 자전이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자전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그쵸?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 이게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24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쵸? 그러면 이걸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1시간은 그럼 몇 도일까요? 네, 선생님이 정답을 적어놨네요. 자, 1시간은 15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5도가 1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런던보다 135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시간 차이가 나요? 9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동쪽이 빠를까요? 서쪽이 빠를까요? 자, 지구는 어떻게 자전을 하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가 이렇게 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쪽이 태양을 더 빨리 보겠네요. 그쵸? 태양이 이렇게 떠서 나가겠네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이쪽이 시간이 더 빠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런던에 비해 9시간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런던보다 바로 1시간 빠른 이 지역 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경, 즉 서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늦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도는 시간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15도당 1시간의 시차를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침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수력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력분포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친구들. 어느 곳에는 바다, 즉 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곳에는 육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네. 즉 수력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력 분포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바로 해양과 육지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양은요,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요. 즉 바다는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 상대적으로 지도를 봤을 때 자, 파란색일수록 강수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해안가는 강수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많구나. 그런데 우리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구나, 수분이 공급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가는 강수량이 많게 되고요. 내륙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해안가고요. 이쪽에도 해안가고요. 선생님, 제 생각엔 여기도 해안가 아닌가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쪽은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변에 육지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곳은 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것이고, 이쪽에 위치한 친구들은 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기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2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대기대순환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서 공기가 하강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려야 하는데 이곳은 공기가 하강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쪽이 거의 위도가 30도 혹은 23도 걸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과 좀 연관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비열이라는 친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수력분포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영어인데, 자, 비열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선생님이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그러면 냄비와 물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맞습니다. 물보다는 냄비가 먼저 뜨거워지죠. 그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물은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1도씨 올리려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고 그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냄비는 어때요? 조금만 올려놔도 뜨겁게 달궈지죠. 그만큼 비열은 이렇게 어떠한 물질을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즉, 우리 냄비는 비교적 빨리 뜨거워지고 우리 라면을 끓이기 위한 물은 비교적 늦게 뜨거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라면 물을 해양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냄비를 육지 혹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의 온도 1도를 올리는 것보다 흙의 온도 1도 올리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물의 온도 1도 올리는 데에는 흙의 온도 1도 올리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물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냐?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천대천식.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라는 특성이 있겠고요. 우리 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냐? 빨대빨식이라고 해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빨대빨식이죠. 빨리 식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아까 말했듯이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작다. 그럼 반면에 흙은 어때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타나겠고요. 우리 바다는요. 비열이 커서요. 천천히 그리고 작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열을 통한 온도 변화는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자, 내륙 쪽은 바다의 영향이 적겠죠. 그쵸? 우리 해안가는 해양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해양 쪽에 위치한 런던을 포함한 이러한 지역에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겠네요. 네. 그래서 연교차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요. 우리 내륙 쪽은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륙 지역은 육지 안쪽, 내륙 쪽은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겠고
해안 지역은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온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기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자, 런던과 우리나라 서울이 있습니다. 물론 위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 우리 서울은요, 우리나라는요, 비교적 육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대륙성 기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런던을 포함한 곳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후를 해양성 기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고 했잖아요. 연교차가 작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우리 런던은 겨울에 약 3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름에는 약 18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연교차는 18-3이라고 볼 수 있으니 약 15도 정도 나겠네요. 연교차가. 네, 이만큼의 차이니까. 그럼 서울은 어떤가요? 겨울이 약 영하 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름에 가장 높을 때 약 2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6 마이너스 2도니까 정답은 네, 연교차가 28도 정도 되죠. 그쵸? 저위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더 춥게 나타납니다. 그쵸? 그만큼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이쪽에 위치한 해양성 기후는요,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런던과 같은 경우 서울보다 연교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에만 영향을 끼치냐? 강수량에만 영향을 끼치냐? 아니에요. 우리 풍향, 바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요. 선생님과 기초체력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이 있는데 선생님이 태양빛을 한번 띄워봤어요. 태양으로 열을 한번 가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열을 시켰을 때 우리 공기는 어떻게 하냐? 나 너무 뜨거워. 열심히 운동할래.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역할을 해요. 상승을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의 압력이 어떨까요? 이쪽의 공기 압력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여기를 냉각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공기가, 나 차가워. 내려갈래. 공기의 밀도가 커져서 지표면 부근으로 하강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공기가 굉장히 하강을 해요. 그럼 공기 압력이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때를 고기압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람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힘이 강하니까 옆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체력 한번 가져가 봤고요. 자, 여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름에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그쵸? 바다는, 해양은 천천히 데워진다면서요. 자, 천천히 데워지고 육지는 빨리 데워지죠. 그러면 육지 쪽의 기온이 더 높겠네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압이 나타납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우리 남쪽, 해양 쪽은요, 비교적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겠네요. 우리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러면 공기가 습해요, 건조해요? 육지에 있는 공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하겠죠. 그쵸?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우리 겨울입니다. 겨울은 또 육지가 빨리 식는다면서요. 그쵸? 바다는 어땠어요? 천천히 식는다면서요. 네, 그러면 여긴 빨리 식었기 때문에 빨리 추워집니다. 그럼 공기가 고기압이 나타나겠고요. 해양 쪽은 어때요? 천천히 식으니까 육지보다 따뜻해. 네,
그쵸? 따뜻해서 어떤 기압이 나타나요? 공기가 상승하니 저기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부는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겠네요. 왜냐하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된다. 자, 이곳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 바람을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풍에 대한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온대기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절풍은 이러한 원리로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선생님, 아까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중위도에 편서풍이 분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계절풍이 분다면서요. 네. 그럼 지금 편서풍이 이쪽에서 계속 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북동계절풍이 또 불어요? 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자, 우리 계절풍은 지표면 부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부근에서 부는 상대적으로 저층에 있는 바람이고요. 우리 편서풍은요,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의 위, 상공 대기층을 의미해요. 그래서 편서풍이 지금 위에 불고 있고 그 아래에 계절풍이 불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풍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 서안과 동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요. 서쪽에 있죠. 그렇죠?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어서 대륙 서안, 대륙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은 해양성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대륙 동안은 대륙성 기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바로 수륙 분포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계절풍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온대 기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해발고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발고도는 뭡니까? 높이. 맞습니다. 높이인데 우리 해수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인가? 이 사이의 길이를 우리는 해발고도다라고 합니다. 자, 해수면으로부터 500m 차이가 난다면 이곳의 해발고도는 500m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해발고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바로 기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 고산병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고산지대, 즉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 이유 또한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공기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수증기가 많이 분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저해시키게 됩니다. 즉,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수증기는 열을 함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을 많이 함축하기가 어려워서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를 자처하고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친구들 이곳은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저위도에 해당을 해서 굉장히 더운 기후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산에 보니까 눈이야? 눈이에요. 만년설입니다.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눈이 녹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제주도에도 신기한 식생이 나타나요. 즉 식물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자,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식생이 달라지는 걸 우리 친구들 혹시 확인했을지 모르겠어요.
가봤을지 모르겠고,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답사를 가봤는데요. 답사를 갈 때, 밑에는 야자수도 있었고, 굉장히 열대기후에서 볼 법한 나무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올라갈수록, 낙엽도 보이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로 갈수록 소나무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 위에는 나무가 죽어 있어요.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고, 그 위에는 아예 나무가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한라산은 해발 고도에 따라서 나무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간다면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하강한다. 이러한 것이 식생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라는 거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적도, 즉 적도 부근은 위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이 높죠. 그쵸? 높은데 여기 보니까 해발 고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기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꺾은선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곳은 적도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운 기온이 나타나요. 한 27도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키토는 어떠냐? 해발 고도가 약 3,000m에 해당을 해서 이 기온을 그대로 아래로 끄집어 내린 거예요. 기온이 하강하니까 약 14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14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봄과 같은 날씨죠. 그쵸? 우리 지금 일기예보 보면 약 14도, 15도, 16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연중 봄과 같은 기온,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나타나는 연중 봄과 같은 기온을 우리가 바로 상춘기후라고 이야기하겠고요. 정식 명칭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을 고자를 써서 고산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춘기후가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는 비슷하지만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후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봤고요. 기상과는 어떠한 다른 특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후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기강바. 그래서 기온, 강수, 바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기온의 지역차, 기후의 지역차를 나타내는 기후 요인 3가지, 위도, 수륙분포, 해발 고도를 살펴봤습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점점 낮아졌고요. 또 위도에 따라서 계절 변화도 나타났고 또 항상풍의 분포도 달랐죠. 우리 수륙분포에 따라서 우리 비열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비열차는 풍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더라. 그리고 해양성 기후인지 대륙성 기후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 해발 고도는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상춘기후와 같은 지역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기후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도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조금만 더 복습을 해보면서 선생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러한 법칙들이 설명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